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해석하고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생떼 쓰듯이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나 관행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입법조사처마저도 민주당 위주의 중심의 어떤 국회 구성이다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는 지금 이제 온 국민에게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그 내란 집단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적 열망으로라도 빨리 처벌하고 처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거의 온 국민의 뭐 7, 80% 이상의 이런 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전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끌고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든 어떤 현실이든 일단 갖다 들이대고 보는 거죠. 자, 윤석열의 행위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자, 국회 동원하는 자 개헌군을 500명이 아니고 왜 1000명으로 늦지 않았느냐. 두 번째, 예산 다 잘라버려라. 돈 아예 주지 말라. 이제 이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도 위헌이지만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위헌적인 요소가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목을 하자면은 이것을 그 행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형사재판에서 가리면 되는 것이고 헌법 위반만 해도 그 중대하면은 이미 파면에 이르는 탄핵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세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드러난 사태만을 가지고도 그것의 어떤 중대한 위헌성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용산에서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개 수사보다도 지금 헌재 재판이 자기가 대응하기 더 중요해서 어떤 사법당국에서 나오라는 걸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용산에서도 한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굉장히 쫄아 있다.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할 거를 속으로 엄청나게 쫄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쟁점을 최소화해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개개의 사건들은 지금 공수처든 뭐 공동수사본부든 해서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도 아까 나온 입장이 헌재에 대한 이것이 더 급해서 뭐 이걸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온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규정해버리고 이거는 논쟁이 끝내자. 자, 국회 의결적 욕설 논쟁은 오늘 이 시간부로 끝이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입법조사처, 헌법의 가치, 그리고 규범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 괜히 따라가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논점만 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대답도 간단하고 좋습니다. 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명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백하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려야 이 문제는 하루 때거리가 안 됐다. 이 논쟁은. 그래서 낮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날 그 12분의 그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사람들 입증할 길이 없어요. 각자 자기는 반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서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차제에 이런 논쟁을 아예 없애는 걸로 그날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이 부분을 다 탄핵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감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시간 끌기에 악용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팩트 체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JTBC, MBC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팩트 체크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님과 우리 신 교수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게 논쟁거리가 아닌데 언론에서 그냥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다고 마치 이거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논쟁인 것처럼 몰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야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하지? 다시 정치판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권한쟁의 심판 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탄핵을 못 시키고 오히려 전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줌으로써 자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사실은 그들이 어거지 주장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이 초두에 말씀 주신 대로 151명 이상이면 국무총리 지위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중지시키고 그 다음 차순위자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65조에 명확하게 있는 대로 대통령만 3분의 2로 규정돼 있는데 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일 뿐이다.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국민적인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 보고 주인 행세를 하라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걸로 중단을 시키면 충분한데 저들이 워낙 이제 강한 요령을 부리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최선의 방어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걱정도 해본 것입니다. 자, SP88님께서는 시간 끌기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시간 끌기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력이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배종원님. 한덕수는 구릉이다. 에스텔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레님은 제발 빨리 탄핵합시다. 이제 너무 지겹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한덕수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문제다라면서 그냥 밀어붙여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많고요. 이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면 자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어떤 뭐 레가시 미디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지금 국민적 열망은 국민들 개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난입을 했고 국민들 개개인한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체포될 걱정을 다 하고 사는 마당인데 단 하루라도 1초라도 땡겨서 탄핵을 하자는 게 열망이지 그거에 단순히 민주당이 끌려가서 뭐 또 국민들에게 휘둘려서 그렇다? 그건 완전히 본말을 전도하고 호도하는 것이죠. 제가 6월 항쟁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서 수백만 명이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다 강성, 지지층, 진보 또는 야권에 끌려다니면서 나라를 말아먹을 테냐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문제 제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이 행태에 언론이 똑같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각자 입장에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야기할 수 있다 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